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쇼미더 민심 원래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 실시한 여론조사 바탕으로 이렇게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뭐 토마토 말고요, 지난주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방금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뉴스토마토 단독 소식 전해드렸어요. 뭐 국감에 그 제보자 이 씨가 출석하겠다는 거, 또 두 번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등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의원한테 접근을 했고 그것이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김민하 평론가 기사 보셨죠? 봐야죠. 어땠어요? 어땠어요? 여기 와서 얘기를 하려면 봐야죠.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동안 이제 생각해왔던, 그리고 추정해왔던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디테일들이 이제 계속 갖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처음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최초 보도 나왔을 때는 거의 스케치도 안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지만, 네. 추가적으로 여러 이제 어떤 정황들이 파악이 되고 또 뉴스토마토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하면서 거의 이제 이 바탕에 색깔 칠하는 것까지는 지금 된 것 같거든요. 아, 좋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좋아요. 맞아요. 네, 딱 제가 맞아요.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네. 않는데, 스케치에서 이제 색칠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보도는 이제 슬슬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네. 이제 붓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컨대 김영선 여사 왜 등장하냐 갑자기, 그런 부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명 박사님하고 네. 연결이 되었는가, 네, 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예. 확인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아마도 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감에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얘기하겠다. 국감이라는 건 어쨌든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국감에 이분이 출석을 한다는 거는 그 전에 이 정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 공개함에 있어서 지금은 언론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국회에서 하는 건 또 별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박영식 에디터. 예. 스케치하고 이제 색깔하고 틀 만들어 가지고 예. 액자에 걸고 하는 이제 과정까지 우리가 다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보도가 나가고 나면은 참 많은 관계자들이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 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도의 신빙성이나 이제 완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던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보도 보고 사실 좀 놀란 게요. 네.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이제 회계 관계자, 네. 회계 관리자로 알려졌다가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분이 김영선 의원실의 이제 보좌관으로 네. 계셨었고, 시작은. 또 시작은 그렇고, 또 예. 오래 전부터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했던, 또 여론조사의 실무 담당을 했던 분 아닙니까? 실제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사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했고, 그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서 너무 잘 아는 분이 다 한다고 봐야 돼요. 과거 내부자가 지금 이걸 폭로를 하고 나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결정적인 게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결정적인 게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분은 거의 목숨 걸고 폭로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박형광 기자를 통해서 지금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게 심지어 그 자랑하듯이 자신의 핸드폰에 그 통화를 했던 내용을 녹음해서 네. 스피커폰으로 창원시청 공무원들 내지는 그렇죠.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들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런 폭로도 못할 뿐더러, 그렇죠. 근거가 없으면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네. 더불어서 뉴스토마토가 그 내용을 알면서도 보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네. 뭐 이제 이미 좀 공개가 됐던 것 같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이런 법적인 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적용이 되니까 이제 제3자 녹음이 네. 돼버려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분이 출석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면책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냥 법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이거는 뭐 저희가 있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제3자 간에 대화하는 것들을 타인이 몰래 녹음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그 녹음 자료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 증거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가 지금 예, 짚어주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네네네. 근데 맞죠? 이제 예. 그게 만약에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보도를 이해하는데 그 맥락상 따라하기가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예. 말씀드리는 거고 완결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 아하. 이 씨라는 분이. 네. 그리고 본질은 이거 사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제 색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얼개와 스케치 안에 이제 색깔을 좀 입히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그 정도로 어떤 정치인들의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아하. 이런 의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제 오늘 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답이 들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색칠이. 야 너무 사실 좀 충격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감이 쌓아졌다는 거죠. 저런 걸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한테 묻고 싶은 저 변호사. 부분도 있는데. 아, 제가 변호사입니다. 예. 네. 변호사입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한테 이게 아까도 조금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돈이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고가의 가치가 있는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후에 대가 관계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특정인에 대한 공천으로서 요거를 법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도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네.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러니까요. 소재가 분명히 있어요.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만약 연관성이나 인과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의 소재가 분명히 그러니까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인데 네. 예를 들면은 이게 법률 구성이 네. 뭐 뇌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는 약간은 어렵죠. 약간 어렵다. 왜냐하면 그 약간은 당시에 어렵다. 공직이 아니었기 예,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후에는 결국은 공직을 고리로 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후로는 이제 공직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은 결국은 뭐 제가 이제 뭐 시장의 말로 하면 반을 내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반띵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반을 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반론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비용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 쪽으로부터 이렇게 세비를 받는 형식으로 또 보전을 하려고 네. 시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추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해야 될지 참 새로운 유형의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짓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가지고 네. 보도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은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추정할 수 있고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대목들이 네. 쭉 사실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법에 익숙한 사람이 본다면 변호사랄지 또는 검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 이거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겠는데 이런 상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특수부 검사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한번 압수수색 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지금 당장 휴대전화만 확보를 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검사했습니다. 군 검사. 저는 그런 생각이 거의 뭐 많이 황금폰이죠. 드네요. 황금폰이죠. 명박사폰 그거만 확보가 황금폰이죠. 된다면. 이제 취재의 영역에서 대중에 공개될 수 있는 선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 이후에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도 사안만으로도 두 분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뭐 지금 벌써 수사할 대목들이 눈에 다 들어와 너무 있는 많죠.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많죠. 게다가 또 긴급성을 요하게 어떤 거를 빨리 압수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네. 증거물로서 압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대목들도 많이 보여서요. 야 이게 지금 그 녹취록 자체의 시점이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확보가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2022년이면 그렇죠. 지금 2024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어쨌든 갈등이 생겨서 명태균 씨와의 갈등이 생겨서 이제 네. 어쨌든 이쪽 그룹에서 이탈이 됐다라고 볼 그런 수밖에 얘기는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정치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 이런 행동하는 거. 예. 그래서 폭로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결심을 국감까지 나와서 그렇죠. 본인이 실제 공개 뭐 내용들을 다 더 이것과 더 진척이 될 만한 내용들을 폭로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연일 놀라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 진짜 뭐 보도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이거 하나 더 짚어 보시죠. 오늘 결국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도 하고 나중에 그 돈도 안 받았다고 조사했던 거. 또 이준석 의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죠. 그 당대표 선거는 당원 그것도 있지만 여론조사도 아주 중요한 그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준석의 돌풍 뒤에도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하 평론가한테 개혁신당하고 이준석 의원한테 미칠 영향, 이 보도, 이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그렇죠, 있는데 맞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2022년도 그 선거 있을 때부터 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 치를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불러가지고 이 선거를 지방선거를 승리를 했는데 네. 경기도지사 진 게 너무 아쉽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다. 그게 억울했다. 이준석 당시 대표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쭉 보면은 네. 제가 이거는 좀 넘겨짚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후속 보도 예고한 게 지방선거의 광역지자체장 두 군데 그 그쵸? 예고했어요. 그렇죠, 두 군데 강역지자체. 그렇죠.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네. 보도한다고 한 확인됐기 거죠. 때문에 얘기하신 그쵸?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상식적으로 봐도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천에 이런 식으로 최고위 권력 김건희 여사나 용산이 개입을 했다라고 본다면 예. 이런 명태균 씨를 고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거는 지방선거까지 다 하나의 판으로 놓고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는 공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 공천에 최고위 권력이 개입했다면 당연히 지방선거 공천에도 개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생각해보면 지방선거 판을 짠 거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나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 측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경기도지사 선거 잘 안 도와주고 뭐 이래서 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예.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준석 의원이 주장해왔던 거는 그 당시에 지방선거도 내가 승리를 이끌고 이준석 플러스 윤석열 구도로 갔으면은 즉 약간 이질적이더라도 네. 이런 구도로 갔으면 보수가 크게 흥하고 뭐 이렇게 갔을 수가 있는데 이준석을 잘라내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보수가 위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네. 이 사안을 파면은 그게 네. 아니라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일으켰지만 그다지 이제 실권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방식으로는 타협을 해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이런 거를 선거 운영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다가 팽을 당한 것이고 예. 팽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다른 캐릭터야 이렇게 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동안에 맞습니다. 쌓아온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이 훼손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총선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를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을 한 것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모로 이 반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지 않았느냐를 반론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가 지금 대통령실 반론이었어요. 첫 그렇죠. 번째 반론. 최종적으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내용이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현이 왜 안 됐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막았다라고 대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 당시. 그래서 사실 예. 국민의힘 분들은 제가 속마음을 추론하는 거는 뭐 네. 무례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야 그때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뒤집어 얘기하면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을 차단한 거는 한동훈 대표이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구도에서 캐릭터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은 아니야 이렇게 돼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지는 구도가 될 수가 있다 이제는. 네. 이준석 의원의 어떤 이제껏 어떤 정치적 어떤 말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구도 같은 게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시절부터 따라가서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대선이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 시절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에 또 따르자면 여기 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나온 겁니다. 대표 시절부터 열심히 또 곁에서 일을 했다라고 네. 명태균 씨가 맞습니다.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금 이 대목에서 보면은 그저 뭔가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그리 멀다고 판단하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드는 대목은
준서가 밥 먹고 가라 하면 오고 그랬다라는 지금 증언도 담겨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오늘 보도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는 그 뭐 여론 조작이나 여론 조사에 대한 의혹이나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 보고 싶은 게 이 씨도 토마토의 보도에서는 여론 조작이나 그런 대목들이 담겨 있진 않았고 실제 이 결과 자체가 후보인 사람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로 읽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고 와서 선거에 뛰어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명태균 씨에게 일정 부분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근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더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실제 이런 정치인들과 실권자와 권력자들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명태균을 대했다면 그 명태균이 그것을 이용하고 수단화해서 아하. 자신의 사익과 공천에 개입해서 이 공천이 아니라 명태균의 사천 내지는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혐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말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런 신뢰감, 믿음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했다면 이게 더 심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 보도도 있을 것 같고 공천에 개입된 상황들이 계속 보도가 된다면 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준석 뭐 의원 얘기도 했고 네.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얘기도 시절 했습니다만 얘기입니다. 예. 사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문제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사실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인지도를 높이고 그 예를 들면은 이게 높은 수치가 나온 걸 가지고 뭐 네. 이걸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모습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는 일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일들이. 없는 예. 일들은 아닌데 네. 아주 처음 보는 형태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아무 공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네. 공천에 막 개입을 해서 예.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지역구로 옮겨야 하고 이런 것들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라고면 네. 이거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이건 예.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이 사안을 보면은 네. 이게 다른 어떤 대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부분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뉴스토마토 보도나 요 주변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는 건데 네. 가령 김영선 의원의 경우에 아무리 그 명태균 씨가 뭐 아무리 이 용한 어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네. 또 아무리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월급의 반을 네. 5선, 6선씩 하는 의원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예, 떼주지 않고 예.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그 우리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은 직접 받는 것도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아, 저는 그 사진도 좀 너무 충격인 것 같아요. 의원실에 제가 이제 뭐 시장의 말로 하면 의원실에 꽂은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예. 받는 방식까지 지정한 대로 주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전화를 통해서 명태균 우리 본부장 기분은 풀어졌더냐 물어보고, 예? 그 오늘은 사무실 나온다더냐 물어보고 풀어줬다고 하니까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처음이죠. 무서워요. 왜 예. 왜 그렇게 하겠느냐. 예.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쵸.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여러 갈래 길로 가지만 이 여러 갈래 길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은 예. 게 이제 이런 보도가 있기 전까지 정치권 전반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이제 어두운 단면들, 흔히 네. 얘기하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 후보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이제 이분은 민간인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당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당신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떤 근거와 조사 결과라는 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그 현 의원을 뭐 커버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뭐 우호적으로 나왔고 좋게 나온 것은 그 조사 그대로 정당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고 이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구나라는 정도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당선이 된 이후에 만약에 이건 공천에 개입하는 의혹이라든지 사천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이 눈에 들어왔고 귀로 들렸고 자신이 대표가 되고 나서도 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심지어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누군가와 벌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네. 근데 이거를 묵인하고 방조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대목은 그 대목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뭐 후속 보도 계속 될 겁니다. 왜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댓글에 그것도 순서에 맞게 보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박형관 기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도를 하지만 다른 언론사도 취재를 하고 있고 보조를 좀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를 하니까 뉴스토마토가 엄청 큰 레거시 미디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레거시입니다. 근데 하니까 뭐 JTBC라든지 다른 후속 보도들이 나오니까 보조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요.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영식 에디터가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은요, 지난 19일에서 20일 조사한 거입니다. 18세 이상 네. 1,001명 대상으로 했고요. 긍정이 30.3%, 부정이 66.2%로 나왔고,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다소 이제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가 288명, 중도가 377명, 진보가 241명의 표본 조사로 집계가 되었고요. 요게 이제 한 3% 정도 전주 9월 2주차 조사보다 올라간 조사 결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27에서 30으로 갔어요. 예,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라는 그런 대목에서 대부분 이제 지지층의 경우에는 외교를 하러 체코 순방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를 포함한 네.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이게 조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보수 결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들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등이 왜 반등했을까요? 뭐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 의미를 둬야 됩니까? 일단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예, 뭐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어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오차범위 내의 것들은 일단 추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항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등을 했다. 근데 한 주 이렇게 오차범위라는 게 한 주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음 주 되면 더 떨어지고 또 이럴 다시 수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있어요. 추세라는 것이 우리가 뭐 주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예를 들면 1,000원 올랐는데 네. 내일은 5,000원 빠지고 또 그 다음 날 2,000원 올랐는데 그 다음 날 7,000원 빠지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주식이.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 뭐 올라가고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일단은 근데 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건이나 이런 거를 쭉 보면은 크게 구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은 흐름인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동훈 대표랑은 뭐 저러고 있고, 그렇죠. 윤석열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랑.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뭐 그게 뭐 의료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불편함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크게 구조가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것에 중점을 두고 이 수치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지금 결과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여론조사 꽃의 결과는 네. 조금 달랐습니다. 예. 국정운영 부정평가를 보니까요. 75.2%가 나왔고 긍정평가가 23.1%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를 택했고요. 네. 리얼미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도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3.4%로 그러니까 이제 코어 매우. 부정 지지층이죠. 매우가 제일 중요할 텐데 매우 높네요. 매우가 높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잘하고 있다 쪽에서도 잘하는 편이다는 18.1%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거의 유사한 기간에 조사한
국정 지지도인데 리얼미터와 여론조사의 그 꽃의 차이가 이렇게 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세와 경향을 좀 따라가 보면 예. 아마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근거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하는지 혹은 왜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목은 대부분 유사한 항목으로 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갤럽 조사가 있잖아요. 갤럽 조사가 좀 어떻게 나올지 지난주 추석 전에 갤럽 조사는 20%였습니다. 2주 지난 이번 주 금요일 조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국정 운영 평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정 운영 평가. 네, 별로 어떻게 긍정률, 네. 뭐 부정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이게 뭔가 반등의 지금 어떤 기회를 만들려면 네. 이게 지지율이 무너진 어떤 이유가 치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치유가 중요하죠. 돼야 될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밥을 먹은 게 사실은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또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기회를 만들려고. 그 예. 제가 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평론가니까 정치적인 평론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네.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얘를 축구 선수로 예, 따지면 축구 선수로 따지면은 예. 크로스 뛰어가지고 공이 넘어오는데 그 공을 예를 들면은 뭐 가슴으로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이 그냥 저로 넘어가가지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밥을 먹기로 했으면 그 밥을 먹기로 한 데 맞춰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뭐 독대를 요청하면 받아주든가. 네. 그리고 독대 자리에서 한 얘기를 또 뭐 굳이 얘기하지 말자고 약속을 해서 뭐 가든가. 그러니까 독대하는 자리를 연출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연출. 그렇죠. 같이 산책만 단둘이 산책만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이 보수 지지층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좀 풀었네. 조금만 여지를 줘도 보수 지지층이 약간의 안심을 할 거거든요. 지금 네. 너무 이상하니까는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오히려 이 사건을 절대 독대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에 대해서 절대 독대하지 않아. 그 왜 그런가를 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면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한다더라. 네. 이 얘기를 용산에 전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절대 나는 김건희 여사 얘기는 우리 배우자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보수층도 상당한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이게 뭔가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어떤 그런 계기는 마련되지 않고 없다. 있는 거고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역시 마찬가지 네. 상황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뭔가 반등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석 연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대통령이 체코를 갔다 온 거. 그게 그거 다다. 빼고는 상황이 나아진 뭐 어쨌든 당정 관계도 변한 게 없고요. 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발도 못했고요. 뭐 한동훈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도 뭐 나아진 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등 모멘텀이 없는 것도 맞는 것이고 동일한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거 보면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를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자, 그 대해서 조사도 발표를 좀 했는데 얘기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해주십시오. 예. 이걸 물어봤거든요. 공천 개입 의혹 맞느냐 안 맞느냐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같은 조사였고요.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네. 공천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는 와. 응답이 62.9%고요. 야.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24.2%, 잘 모름이 13입니다. 근데 이제 잘 모름의 경우에는 이제 보도가 더 확정적으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또 나오게 되면 근거들을 갖추고 나오게 되면 아마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는 비중이 더 높아질 거는 뭐 자명한 일이고요. 그렇죠. 다만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뭐 말로 하는 것이고 사건이 터지면 뭐 어떤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들을 하면 될 텐데 네. 그런 관련자들의 설명이나 해명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인식이 또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는 이제 인식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언론이 보도한 어떤 이 사실관계를 두고 이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냐 부합하는 것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실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 같은데라는 인식을 받게 되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부분. 그것은 어떤 이 그 정치인들의 신뢰와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게 복구가 안 된다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뉴스토마토의 녹취록 기반으로 한 보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네. 뉴스토마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다 보도를 할 텐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될 일이다. 지금까지 했던 해명 중에 저는 제가 단 하나, 죄송한 말씀인데 단 하나도 설득이 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도 네. 우리 박영식 정치 에디터가 예. 하는 정도의 제가 조언을 낮춰보는 게 하거나, 아니라 예.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그러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해야 되고요. 얘기하면 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아하. 큰일 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 출신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은 선배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 라고 한다. 제가 오늘 뭐 신문 칼럼에서 어떤 사람이 쓴 칼럼을 본 걸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가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계획 이거 이제 여론조사는 국민들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여론조사. 공천 개입했다고 보느냐? 제가 볼 때는 공천 개입했다고 본다가 예. 과반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과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못 말씀. 고치고 있는 이 상황이 인식적 누구 부분. 때문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이다. 제대로 된 이게 해명도 있어야 가장 큰 되는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벨트 매시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네. 관련자분들 뭐 관련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특히 이제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와서 인터뷰하시고 해명하시는 네. 거 보면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든다면 정말 머리라도 깎고 용산 앞에서 단체로 이게 그 대통령께 뭐라도 좀 인식을 고쳐달라고 국정기조를 변화해달라고 제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네. 지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커버면 모르겠는데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여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